자, 145쪽에 개발행위 허가 등 찾았습니까? 자, 이제 개발행위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개발행위 허가의 허가 대상 행위 원칙에 보시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즉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에 자 줄칩니다. 허가, 즉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줄칩니다. 도시군객 사업 갈로 떼놓으시고 도시군객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렇게 줄쳤어요. 자 봅시다. 자, 개발행위다 하는 것은 6가지 개념입니다. 첫째, 건축물, 건축. 자,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자, 물건을 사두는 행위, 물건 적치. 자, 이런 6가지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 뭘 받아서야 된다? 허가를 받아서야 돼요. 자, 이런 행위 6가지 하려면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 도시군 계획 사업. 자,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크게 개발한다는 뜻이죠. 수천 수만 필지에다 개발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으로 개발 행위를 할 때는 자, 그러하지 않다. 허가 받습니까? 허가 없이 한다는 뜻이. 허가 없이 합니다. 자주 물어 이거. 자, 그래서 그 밑에 박스 안에 1번에 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하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건축법을 별도로 배워야 돼요. 그다음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이런 거 설치하는 것도 개발행위다. 그러니까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이라는 것은 뭐 터널, 다리, 교량 이런 걸 말하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 토지 형질 변경. 자, 토지 형질 변경도 자 개발행위인데 자 갈로 떼어 넘으시면 절토라고 되어 있죠. 흙깎기, 흙을 깎아내는 걸 절토라 합니다. 그 다음에 성토, 흙삭기라고 해놨죠. 흙을 산던 거, 정지, 울퉁불퉁한 것을 바르게 고르는 거, 포장,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 같은 포장재로 덮는 거 이런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한 행위와 공유수면 매립 같은 거, 바다 같은 거 우리 매립하죠. 이런 5가지 행위를 토지 형질 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받아라 이 뜻이에요. 자, 첫째 줄에 갈로 안에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밑줄 칩니다.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한 토지 형질 변경을 어떻다? 제외. 그건 허가 없이 해라 이 뜻이에요. 우리가 경작을 할 때도 땅을 파거나 덮지요. 그거 일일이 다 허가받아라면 농사 짓지 말라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자, 그런 것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뜻이고, 자, 그리고 거기에 밑에 보면 참고표 대통령이 정한 토지형질 변경이라는 말 찾았습니까? 자, 거기서부터 그 밑에 동그라미 1, 2, 3, 4 그 다음 페이지까지는 3, 4할 쯤에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토석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도 개발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자재로 돌 같은 거 어디서 캐올 때 채석장에서 캐오죠. 뭐 모래 같은 경우는 바다나 이런 데 퍼옵니다. 이런 것도 다 개발행위다는 거죠. 토석 채취도. 그 다음 4번째 토지 분할이라고 되어 있죠. 건축물 있는 대지 분할은 제외하고 이 토지 분할은 밑에 3가지 있죠. 그거는 한 5, 6달 돼서 배워야 돼요. 그건 시험에도 안 묻습니다. 왜?
출제위원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토지 분할 뜻부터 알아야 돼요. 토지를 분할한다는 것은 자, 한 필지의 토지를 자, 여러 필지로 자, 나누는 것을 토지 분할이라 합니다. 그럼 한 필지를 몇 필지 어떻게 나눕니까? 그 천장에 가지고 여기 있는 하나의 필지의 토지를 여기에 뭐 100을 샀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서류상 분할이라는 뜻이에요. 자, 한 필지로 돼 있다면 등기부를 하나로 돼 있겠죠. 여러 필지로 나눈다면 등기부를 여러 개로 편철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토지 분할인데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등기부는 우리 부동산에 대한 공시제도죠. 이걸 쉽게 병행하면은 자, 이 공시 장부인 등기부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등기부를 이렇게 여러 개 나눌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췄을 때만 해줍니다. 이거. 자, 그래서 서류상으로 이렇게 분할이 되는 것도 이것도 개발행위인데 왜? 한 필지일 때는 허가 하나 받아도 되지만 여러 필지로 나눠주면 허가 건수도 어떻습니까? 여러 개 받아야 돼요. 토지 분할됨으로써 허가 건수가 늘기 때문에 이것도 개발행위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물건 사놓는 행위라고 되어 있죠. 자, 밑줄 칩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거기만 줄 치고 자,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 데만 물건 사둘 때 허가 받아라 이 뜻이에요. 그럼 우리 여기에 학원 주변 이런 데 사둘 때는 허가 안 받습니다. 이는 주거상업지역이죠. 이런 데 허가 안 받아요.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만 물건 사둘 때 허가 받는데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 갈로 띄어넣으시고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 1교월 이상 사놓는 행위는 자, 개발이 허가를 받아서 사두라 이 뜻이에요. 그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물건 적치 같은 경우에는 자, 농림지역 같은 데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농림지역 같은 경우 농사 지어야 됩니다. 농기자재 같은 거 들판에 쌓아두는데 허가받으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림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만 됩니다. 자, 이런 6가지 행위를 개발행위다. 자, 그 밑에 경미한 사항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개발이 허가받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이 일의 규정 중요합니다. 즉 허가받아서 변경해야 되는데 다만 자, 거기에 다음의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허가 없이 해라 이 뜻이야.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에게 뭘 해야 됩니까? 통보에 동참하시고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허가는 받지 않는데 통보만 해주라 이 뜻이야. 자, 1번에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밑줄 치시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경미한 것이니까 허가 없이 통보만 해라 이 뜻이야. 단축의 반대말이 뭡니까? 연장이죠. 연장일 때는 허가 요 옆에 써놔야 되죠. 연장일 때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다음의 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번 찾았습니까? 줄칩니다. 부지 면적, 건축물 연면적 5% 범위 안에 축소. 자, 공작물 무게, 부피, 수평 투영 면적 5% 범위 안에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은 면적이나 공작물의 부피나 수평 투영 면적 이런 것을 5% 범위 안에 축소할 때는 경미한 겁니다. 축소 반대말이 뭐예요? 자, 확대일 때는 허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확대일 때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확장이냐 축소냐 연장이냐 단축이냐 이걸 물어봐요. 알겠습니까? 연장일 때는 허가 받아야 되죠. 단축일 때는 허가 안 받습니다. 축소일 때는 허가 안 받아요. 그런데 확대일 때는 허가 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주의하고 봐라 이 뜻이에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3번, 4번 찾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 마세요. 시험은 거기에 단축이냐 뭐 축소냐 이것밖에 안 물어요. 여기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밑에 내려가면 다른 법률의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2번에 허용되는 행위라고 되어 있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해놨는데 이런 뭐 3, 4에 가서 보면 되고. 자, 이제 148조에 가서 자 3번에 개발행위 허가 절차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런 개발 행위를 6가지를 하려면은 자 개발 행위를 자 하려는 자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개발 행위 하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 자 이걸 제출해 줘야 됩니다. 자, 허가 신청서에는 첨부되어야 할 계획서가 있죠. 첨부되어야 할 계획서. 그래서 자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반 시설의 설치와 그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가 필요할 때는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위해 방지가 필요할 때는 위해 방지에 관한 계획서. 그 다음에 환경 자 오염 방지에 관한 것. 그 다음 경관과 조경에 관한 계획서가 필요할 때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줄여서 기위 한조에 관한 계획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위 한조에 관한 계획서가 필요할 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걸 허가권자에게 제출해 주면은 허가권자가 자 허가 기준이라는 데 있습니다. 허가 기준에는 자 일반 기준이 있어요. 자 5가지 일반 기준이 있고 뭐 또 세부 기준도 있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는 이 허가 기준에 관해서 시험을 냈는데 책이 없는 건 왔어요. 책이 없는 거. 예. 그러니까 이 세부 허가 기준을 여러분 교재에 없는 아주 세부 사항들만 골라서 그거로 문제를 냈어요. 예. 그 이해가 돼 있으면 그걸 안 봐도 맞출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다 틀리겠죠. 처음 보니까 뭐 벌써 당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자, 그래서 일반 기준, 세부 기준인데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서 15일 내에 자 부적합하면 뭐 하겠습니까? 불허가를 하겠죠. 적합하면은 허가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허가나 불허가는 구두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서면으로 아니면 국토 이용 정보 체계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국토 이용 정보 체계라는 것은 이메일 아시죠? 여러분 메일 아시죠? 메일 그거로 알려주라 했듯이. 자, 허가에는 조건부 허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기 앞에 있는 기반시설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에 관한 것을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자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착공하겠죠. 그리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자 준공 검사를 받음으로써 이 허가 절차가 끝난다 이 뜻이에요. 자, 이 절차를 배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안 줘도 됩니다. 뭐 좀 3월달 되면 책에도 주죠. 다 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은 굳이 이거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책에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 절차, 개발행위 신청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자 줄칩니다.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기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줄쳤어요. 이 경우다면 뭐 3, 4회 따라가서 보면 되고. 자, 여기 보세요. 이 무슨 말이냐?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기반 설치 용지 확보나 위해 방지, 환기오염 방지, 자 경관 조경하는 계획서가 필요할 때 제출해라 이 뜻이. 요거 첫 번째 거.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지역은 이거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기는 기반시설 다 갖춰져 있죠. 그래서 건물 지어서 연결만 하면 돼요. 이런 곳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1번을 제출을 요구하는 곳이 어딨냐? 미개발지. 네. 자, 이 미개발지 어디 여기에 차가 다니는 도로는 이렇게 흘러가고 아직 개발이 안 된 이 토지입니다. 예. 자, 이 토지에 개발시킬 때는 이걸 제출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예. 그러면 자 진입도 있어야 되겠죠. 진입도. 자, 그다음에 상수도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된다. 하수도 있어야 되겠죠. 전기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시설을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이라 합니다. 자, 저런 시설을 저기는 없기 때문에 저는 미개발 지역에 개발 행위를 해서 건물이 들어가려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용지 확보는 어떻게 하는지 이걸 제출해라 이 뜻이에요. 거꾸로 이야기를 할 때 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미개발지를 우리 토지를 보러 가죠. 중개사가 이 토지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방법이다 이 뜻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잘 봐야 미개발지를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하면서 야, 우리 미개발지가 하나 매물 나왔는데 현장 답사하러 가자. 그래서 이제 그 중개사 하나 차에 타고 자, 그다음에 그 살 사람 하나 타고 또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 매치 어블리가 갑니다. 예, 미개발지로 보러 가죠.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소풍 가는 날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야, 어느 가든에 가자. 온통 말은 뭡니까? 어느 가든에 가서 뭐 묻고 그 집이 노래방 기기가 좋더라. 그 가서 노래도 한 곡 하고 해야 안 되겠나? 온통 거기만 머리가 돌아가죠. 예. 자, 정작 여기 와서는 살 사람하고 봅니다. 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이런 건 아무도 안 봐요. 그냥 주위에 보고 야, 괜찮지? 예. 그리고 여기에 언제가 개발됐나 경치만 보고 오는 거예요. 경치만 보고 이제 가든에 가서 고기도 먹고 자, 소주도 한잔하고 이제 계약서가 턱 내밉니다. 내미니까 야, 기분이 다 사인 착 했다. 3억 주고 샀어요. 네. 3억 주고. 자, 살아나고 자, 한두 달 있다가 이제 전원주택을 여기 짓고 싶죠. 그 설계사를 불러가 전원주택을 지으려 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진입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여기 100m 예, 진입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폭 4m로. 자, 요거 땅 사놓아야 돼요. 그럼 뭐 400제곱미터 100평이 넘죠. 100평 넘는 금액에다가 도로공사해야 돼요. 예, 여기 도로공사하고 토목공사하고 다 하는데 자, 드는 돈이 한 2억이 들었다. 2억 든다. 상수도 없대요. 예, 상수도가 여기에 5km 밖에 있더라. 연결해야 돼요. 상수 5km 밖에 있는 거 연결하려니까 1억 달러더라. 하수도도 없어요. 그 하수도는 뭐 여기 파가지고 요 도로 쪽으로 연결만 시켜내니까 그거는 뭐 얼마 안 듭니다. 자, 문제 이제 전기가 들어가야 돼. 전기가 5km 밖에 있습니다. 전주. 그러니까 한전에 이야기하니까 자, 100m에 전주 하나씩. 이게는 저 미개발지에 전주 큰 거 넣어야 됩니다. 전주 큰 게 하나 얼마인데 500만 원. 옛날엔 2, 300 했는데 요즘 500 해요.
5km니까 몇 개를 전주를 시공해야 됩니까? 5km 100m에 하나씩. 예. 그러면은 1000m 10개죠. 5km니까 50개. 50개 곱하기 500만 원 하니까 얼마입니까? 2억 5천 전주값. 시공비 3억. 땅 3억짜리 사놔놓고 6억을 써야 되죠. 그렇게 해야 개발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이 토지는 가치가 있다 없다. 바가 썼죠. 그냥 이렇게 다 사요. 뭐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이렇게 산 사람이 있을 거야. 어쩝니까? 개발하려니까 아보다 배꼽이 큰데 그냥 가슴살 팍 파묻는 거야. 예, 파묻고 자 세월이 지난 뒤에 자꾸 어느 중개사한테 이거 팔아달라고 이야기를 해. 팔아집니까? 자기 같은 바보가 세상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못 판단 말이에요. 그냥 꾹 누지로 데리고 있어야 됐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이 난주 중개하면서 토지 보러 갈 때 특히 미개발지를 보러 갈 때는 첫째 이 관계가 없을 때는 이거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라는 걸 감안을 하고 저 땅을 사야 됩니다. 예. 이거 생각 없이 사버리면 결국 개발할 수가 없다는 뜻이 돼요. 예. 사용 가치가 없는 거죠. 그다음 이해 방지 이것도 따져봐야 돼요. 이렇게 자 여기에 도로도 있고 여기에 하수도도 있고 이제 여기 상수도도 있고 이야 전기도 있고 다 있더라. 근데 여기 갱사지더라. 이야 이거 매물 놨단다. 가보니까 도로, 전기, 상수도, 하수도 다 있죠. 이야 됐다 사자 바로 5억 떡수로 사단다. 예. 자 그렇게 샀어요. 사니까 이제 건물지어야 되죠. 이게 뭐라느냐 이걸 지으려면 이 산을 한 면을 이만큼 절개를 해야 돼요. 절개해야 되죠. 절개를 하면은 위해 방지상 이 산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기에 뭐 사야 되느냐 축대를 사야 된다. 산 한 면 전체를 축대 사야 돼요. 자 토목공사비 50억. 예 그렇습니다. 위해 방 조치해라 이런 이 계획서 내라 합니다. 개발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땅들이 매물로 노는 거예요. 좋은 땅들이 매물로 온다 안 온다? 안 놔요. 절대로 땅 주인이 안 놨습니다. 딱 쥐고 있지. 자 옛날에 IMF 한번 왔죠. 그때 정말 좋은 땅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결국 자기 마지막 보루를 던지는 거야. 그때 중개업을 한 사람들 큰 돈 번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좋은 땅들 싹 매입해가 딱 지고 있다가 나중에 높은 가격 되팔아는 데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런 때 아니고는 매물 노는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어디 미개발지를 보러 간다면 첫 번째 두 번째를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좋은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는 공사할 때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사하면 각종 환경오염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공사 중에 환경오염 방지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자 공사 끝나고 나면 우리 나무 심어야 되죠. 조경. 자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은 기위 한조 이 네 가지 계획서를 제출해야만이 허가권자 뭐 해준다? 허가해 준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자 개발 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는 한 3, 4회 가서 보시면 되고 내려가면 3번 요청 찾았습니까? 버리세요. 자 양갈로 3번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 찾았습니까? 자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는 자 개발행위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 변경 허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허가 기준이 오죠. 동그라미 1, 2, 3, 4, 5 찾았습니까? 그 5가지가 여기에 있는 일반 기준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자, 줄칩니다. 용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에 정하는 개발의 규모에 적합할 것. 자, 그렇게 줄을 치시고, 자, 다만 지금 보실 필요 없고, 자, 거기에 밑에 표를 보시면은 도시 지역에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자연 녹지, 생산 녹지는 기준 면적이 얼마? 1만 제곱미터 미만. 공업 지역은 얼마? 3만 제곱미터 미만. 보전 녹지 5천 제곱미터 미만. 관리 농림 3만 제곱미터 미만. 자랑형 보전 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거기에 자, 우리 토지 형질 변경 면적 기준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자,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개발 범위를 정하겠다 이 뜻이 개발 범위는. 자, 우리나라는 개인적으로 무한대 개발을 못합니다. 국토가 좁기 때문에 딱 법으로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놨어요. 자, 그리고 개발행위 중에서 토지 형질 변경 있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개발행위이기 때문에 이 형질 변경 근본적인 이 개발행위를 자,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범위를 정해놓은 거예요. 자, 저게 건축물 건축관리에도 형질 변경해야 되죠. 땅 파거나 덮어야 되죠. 공작물 설치할 때 이거 따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석 채취에도 이게 수반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물건 적치, 또 토지 분할 같은 것도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개발행위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게 형질 변경이에요. 형질 변경 면적 기준을 두어서 개인의 개발 범위를 정하겠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전부 미만이라고 해놨죠. 미만. 다 미만이라 해놨잖아. 자, 그러면 미만일 경우에 허가를 받아서 자, 개인이 개발할 수 있다. 이 뜻. 개인 개발 범위다. 이 뜻이야. 자, 그 기준 이상이면은 자, 이거는 심의를 받아서 허가받든지 아니면 사업의 형식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 그래서 그 표 옆에다가 이렇습니다. 그 기준 미만일 때는 허가를 받아서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범위다 이 뜻이. 자, 그 기준 이상일 때는 심의받아서 허가받든지 사업으로 개발해야 돼. 사업으로. 자, 그래 썼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실 때, 자, 누가 와서 묻습니다. 자, 주거지역에 땅이 지금 한 1만 5천 평짜리, 1만 5천 제곱미터짜리가 있어요. 자, 제가 이걸 여기에 개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느냐 물어보겠죠. 그럼 뭐라 해야 됩니까?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주거지역에서는 개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 1만 제곱미터 미만 9,999 제곱미터까지만 합니다. 그럼 평수 3,000평이요. 주거지역에서 개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3,000평밖에 못 합니다. 아, 그럼 그 이상을 개발하려면 뭐 받아야 되느냐? 사업자가 되어서 사업으로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중개하다가 자, 내가 개발하는데 좀 크게 개발하고 싶다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이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신분을 가져야만이 이 기준 이상으로 뭐 할 수 있다? 개발하고 순수한 개인적으로 개발할 때는 그 기준 미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서는 얼마까지? 1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자, 그리고 거기에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이런 데도 얼마? 1만 미만으로. 상업지역도 1만 미만 해놨죠. 자, 공업지역은 얼마까지?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보전 녹지는 5천 제곱미터 미만이에요. 자, 이것이 이 기준을 외워야 돼요. 중개업상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암기 프린트도 있죠, 이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미만으로 할 때는 허가받아 개인이 개발할 수 있지만 이 기준 이상일 때는 결국 심의받아서 허가받아서 개발하든지 아니면 자 사업의 형식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일반 기준이고 두 번째 동그라미 줄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그렇게 줄치고 자 그게 성장 관리 방안이란 말 있죠. 자 방안이란 말은 없애고 계획으로 바꾸세요. 계획 성장 관리 계획으로 바뀝니다. 언제? 7월 달에 바뀌어요. 미리 이제 좀 이야기를 해준다 했듯이. 그래서 상당히 지금 법들이 많이 바꾸고 있어요. 자, 그다음 3번 줄칩니다. 도시공객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돼요. 4번 자 일단 봅시다. 주변적의 토종 실태, 토종 계획, 건축물 높이, 토지 경사도, 수목의 실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섭지의 배수 등 다음 줄칩니다.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5번에 줄칩니다. 해당 개발행에 따른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해야 됩니다. 이런 5가지 일반 기준을 자 갖춰야 뭐 해준다? 허가해줘요.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1번이겠죠. 행길 변경 면적 기준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밑에 방갈로 2번에 도시공객 사업 시행자 의견 정치는 5, 6월 달에 가서 보시고 3번에 허가기준 구분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그것도 3, 4월 달에 가서 보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세부기준에 관한 것인데 3, 4월 가서 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자 방갈로 4번 성장관리방안 찾았습니까? 자, 그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거 여러분 책에 자 151쪽에 방갈로 4번 그 밑에 보충학습 자 그 다음 페이지 박스에 있는 내용 몽땅 다 그 다음에 자 153쪽에 가면 방갈로 본 허가권자 처분 자 그 허가권자 처분 찾았습니까? 그 아까지 전부 삭제 다 삭제됐습니다. 삭제된 대신에 새로운 제도로 바뀝니다. 7월 달에.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성장 관리 방안이라 하지 않고 성장 관리 계획 제도로 바뀝니다. 그럼 이 내용과 유사하냐?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성장 관리 방안은 것은 다 삭제했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언제 바뀌느냐? 7월 달에 바뀝니다. 자, 그 방갈로 5번에 허가권자의 처분 찾았습니까?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는 개발의 신청에 대해서 자 줄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며칠 15일 내에 갈로 떼놓으시고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줄치고 자 그다음 그냥 봅시다. 또한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허가 불허가 처분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 내용이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그다음 줄칩니다. 서면이나 국토이용 정보 체계를 통해서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구두로는 안 됩니다. 불허가 처분을 하더라도 그 사유가 뭔지 허가 처분하더라도 그 허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이나 국토이용 정보 체계 이메일 같은 데로 자 알려주라 이 뜻이. 자 조건부 허가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는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 자 그 줄칩니다.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 방지, 경관 조경 등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가 있다가 줄치고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개발행위 조건을 붙이려고 할 때 줄칩니다. 자 미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서 조건 붙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자 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줘서 여기 개발할 수 있도록 미개발지 같으면 자 그럴 때는 지립도로나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같은 기반시설 있죠. 저럴 경우에 저걸
설치할 조건으로 허가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조건부 허가 받으면은 나중에 우리 여기 공사 끝나면 중공검사 받죠. 중공검사 받을 때 저런 기반시설 제대로 같은지까지 다 중공검사 받습니다. 이런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이 뜻이고. 자, 그 밑에 4번에 개발행위 허가의 이행담보라고 되어 있죠. 이행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로 이 위해 방지 조치에 대해서 이행보증금을 많이 예측해 합니다. 위해 방지. 여기에 자 건물이 들어가려면 이게 절개지에 축대 사야 되죠. 이 축대 살 조건으로 즉 위해 방지할 조건으로 자 허가를 내주되 요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축대를 살 조건에 대한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행 자 보증금을 예측해야 하면은 자 저 허가 받은 사람이 축대를 사야 이 이행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을 지금 사지 않으면은 이행 보증금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저는 축대 같은 조치를 취해야만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행보증금 예치제도인데 자 읽어보시면은 원칙에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는 자 줄칩니다.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자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갈로 떼어놓으시고 받은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다 줄치고 자 예치 사유가 박스에 1, 2, 3, 4, 5 있지요. 예, 안 봐도 돼요. 예, 자 그냥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시고 자 동그라미 이번에 예외에 찾았습니까?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줄치고 그러하지 않다는 건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1번에 줄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서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끝에 이번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따른 다음에 줄칩니다. 공공기관 중에 대통령이 지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습니다. 자, 3번에 자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거기에 밑줄 치시고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개발행위 할 때는 예치한다 예치하지 않는다 예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이행보증금 예치 방법 등은 3, 4 이후에 가서 보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자 거기에 양갈로 이번에 개발행위 규정의 위반 시 조치라고 되어 있죠. 뭐 5, 6월달쯤에 보면 돼요. 5번에 내려가면 관련 인허가 등 의제 찾았습니까? 개발이 허가받으면 여러 가지 관계법률에 따른 허가 인가 의제되는데 그 내용은 다 버리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페이지 156쪽 버리시고 시험에 안 놉니다 그거. 자 그 다음에 자 157쪽 가면은 자 거기에 5번에 6번에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자 이제 7번 중공검사. 자 우리가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조건부 허가도 받고 이행보증금 예치할 것도 예치했고 자 착공 공사 끝나면은 뭐 받아야 됩니까? 중공검사 받아야 돼요. 자 모든 개발행위 6가지가 다 중공검사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중공검사 대상이 아닌 것. 자 첫째 토지 분할은 중공검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토지 분할은 서류상 분할이죠. 현장에 뭐 바뀌는 건 없습니다. 서류상 분할이면 끝이에요. 얘는 중공검사 받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물건 적치 저것도 중공검사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건 사두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건축법 상의 사용승인 사용승인을 자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중공검사 안 받습니다. 자 건축물 건축 같은 경우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하죠. 하고 난 뒤에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건축법에 사용승인 받아보면 똑같은 내용이 이거예요. 중공검사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책 읽어봅시다. 중공검사 대상. 다음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는 개발행위 마치면 국토교통부 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의 중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다만 졸지입니다. 건축물 건축 공약물 설치에 대해서 건축에 따른 건축물이 사용 승인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않다라 되어 있죠. 사용 승인 받을 때는 중공검사 받지 않아야 됩니다. 자, 중공검사 받아야 되는 것이 박스 1, 2, 3 있죠. 건축물 건축, 공약물 설치, 토지 연결 변경, 뭐 토석 채취인데 그 옆에다가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중공검사 대상이 아닌 것,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라고 써놓으면 되죠. 세 번째 것은 책에 있으니까 쓸 필요 없고 중공검사 대상이 아닌 것은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썼어요. 자, 그 밑에 양관로 위반에 다른 법률에 의한 중공검사 등의 의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중공검사 받으면 다른 법률에 자 인가 허가도 의제되듯이 중공검사도 받으면 의제되는데 자, 그 부분은 버리세요. 방갈로 1, 2, 3, 4 다 버리세요. 자, 버렸습니까? 자, 8번에 개발행 허가 제한이라 되어 있죠. 옛날 시험에는 이거 많이 나왔는데 요즘 안 나와요. 그래서 3, 4할 달에 가서 한번 봅시다. 160쪽에 가면은 9번에 도시공객시설 부지 개발 행위 찾았습니까? 자, 이거는 문제풀이하고 버리는 곳이에요. 예. 자, 161쪽에 가면은 10번 개발 행위에 따른 공익시설 기속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3, 4에 가서 한번 봅시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 163쪽까지는 뭐 3, 4에 한번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5쪽으로 가시면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라고 되어 있죠. 예, 일로 가는데 여기는 매년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 거기 167쪽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매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작년 31회 때는 정말 여기서 황당한 게 나왔죠. 예. 책이 없는 걸 어떻게 찾아내 가지고 냈는지 참. 그거를 외우려면은 한 100몇십 개 외워야 돼. 그것도 책이 없는 거 어떻게 찾아냈는지. 예. 뭐가 나왔느냐. 자, 이 개발행에 따른 기반 설치가 필요 없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기반 설치가 필요 없는 시설이 기반 설치가 필요 없는 시설이 아닌 걸 찾아라. 예, 이 책에 소개도 안 해놨어요. 지금도. 예, 참,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 출제원이 조금 바뀌니까 올해는 출제원이 바뀌면은 한 20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는 곳에 계속 놓을 거예요. 놓고 또 한 20문제는 택도 아닌데 어디서 또 찾아내겠죠. 자, 내면은 여러분이 쉬운 거, 여러분 맞출 수 있는 것만 실수 안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모르는 거는 다 똑같이 해요. 여러분도 모르고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출 수 있는 것만 실수 안 하고 맞추시면 돼요. 거기 40문제 중 20개라 하더라도 합격합니다. 그럼 20개 실수 없이 맞췄다. 그럼 50점이죠. 나머지는 모르는 거니까 번호 하나만 쪽 치면 돼요. 그럼 몇 점? 62.5가 나옵니다. 그럼 합격하잖아. 예. 그래서 이 과목은 그렇게 들어가야지 어떻게 다 맞추고 보겠다. 택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5, 6월 달에는 수업을 할 때 우리가 개정되어 있는 사항이 들어가 있는 인쇄된 교재와 여러분이 최근에 기출됐던 문제집 있죠. 수업 시간에 같이 씁니다. 그때 한번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작년에 나왔는데 기가 찹니다. 저도 강의를 하면서 노골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어떻게 자격증 안 주려고 예, 정말 노골적으로 너무 심한 문제를 냅니다. 예. 자, 어쨌든 뭐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하는 이야기가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지금 굉장히 말 많습니다. 언론은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상대평가를 지금 여당에서는 상대평가로 바꾸자 하는 쪽이고 그 외에 정부나 다른 쪽에서는 절대평가를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큰 것이 주택관리사보호라는 시험이 있었죠. 그게 상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험과 유사한 공인중개사 시험도 상대평가로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바꾸는 게 가장 좋을까? 언제 바꾸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선거 끝난 뒤에. 보선하잖아요 지금. 서울시장 뽑죠. 그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아마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낼 거예요. 상대평가로 바꿔야 된다고. 자, 그럼 유예기간 3년 내지 4년 줍니다. 그 안에 합격 못하면 그 다음에 정말 합격하기 힘들어집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딱 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165쪽부터 하도록 합시다.